안녕하십니까. 36대 사무국장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제5차 동무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님이신 김만능 선배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문들께 간단한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문들 반갑습니다. 김만능입니다. 학교로는 대덕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42회고 중학교는 대덕중학교 18회입니다. 원래 지금도 어머님이 계시는데 고향 동네는 도청입니다. 도청 현지도 길거 주변에 있고요. 또 학교 고향에서 정년 퇴직한 김찬음 선생님이 바로 우리 외형이었고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김종원이 바로 내 밑에 동생입니다. 국회는 내가 이런저런 인연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랫동안 국회에서 방송을 하다가 지난해에는 매일 국회 저녁 때 일반 방송으로 보자면은 저녁 종합뉴스 같은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입법조사처장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벌써 한 5개월 넘어서 6개월을 향해 가고 있네요. 다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저희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6대 대덕중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대선배님이신 김만음 선배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방이 으리으리합니다. 한 아파트로 보면은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제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예. 네. 그건 그렇고 바로 옆에서 그 동안에 어린이날 때 참관 예. 체육 행사가 바로 이 옆에 예, 맞습니다. 네, 네, 했던 곳이니까 예. 만약에 올해도 못하겠지만은 했다면은 가까운데 잠깐 여기 들릴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상황이긴 하죠. 네. 뭐 일단 저희가 뭐 인터뷰를 왔지만 사실 뭐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이 지금 어떤 곳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게 어떤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우리 얘기하는 흔히 하는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입법에 해당되는 곳이고 행정부에는 각 부처가 있죠. 우리 이기남 장관이었던 법무부를 그랬듯이 각 부처가 있는데 국회 내부에는 그렇게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 산하에 국회 기관이 있어요. 네. 그 기관이 4개가 있어요.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4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보자면 4개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입법조사처예요. 물론 같은 4개의 기관 중에서 사무처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일찍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예산 문제는 다른 기관에서도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약간 수평적인 동등한 기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상위 기관의 성격도 있는 그래서 사무처의 책임자는 사무처장이 아니고 사무총장이라고 부르고 처장이라고 그런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 지원 조직이에요. 사무처는 사무차원이 지원하는 거고 입법조사처는 입법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제공하고 점검하고 예컨대 지금 무슨 아동폭력 문제가 생기면은 아동폭력 상황이 어떤가 관련된 법규가 어떤가 해외는 또 어떤가 또 어떤 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그게 기존의 법이라든가 법 체계하고 상충되는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거의 여기 소속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한 170명쯤 되는데 해당 전문가가 90명쯤 돼요. 각 분야 박사들이 한 60에서 6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한 15명에서 20명쯤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입법고시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 해서 입법지원조직으로서 입법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90여 명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평균적으로 보자면 20여 건 정도의 의원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문의를 해오면 거기다가 답을 주고 지원하기도 하고
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같은 걸 열기도 하고 그래요. 공청회 같은 그런 거 당연하고. 예. 또 내가 오면서 특이하게 하나 만들어진 게 바로 내일인데 매월 또 원래 조찬 포럼이 있어가지고 네.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네. 내가 또 방송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저 잠깐 봤습니다. 진행하는 예.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지금 4월 달에 내일 바로 할 차례인데 내일은 그 민주주의를 주제로 그게 요새는 그 코로나 시대에서 줌으로 해가지고 네. 조사관들 중에 현장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 정도 나머지는 좀 줌으로 참여해서 내가 대신 소개도 해주고 아마 다음 날쯤에 녹화로 그대로 국회 방송에 나가고 그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요. 예, 그러면 선배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이제 이걸 입법화 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들리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뭐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예. 국회법이 지금 계류 중인데 반드시 거치게끔 하자라고 지금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이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그 입법이 과정이 중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좀 체분화되고 제대로 된 입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자기들 보좌관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사무처의 법제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또 전문위원들이 점검해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점검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부 사업 같은 거 할 때 타당성, 예비 타당성 검사하듯이 입법도 사전에 입법 능력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법의 제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뭔가 파급이 크다면 법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거 하게끔 하는 이제 그걸 의무적인 절차를 하게끔 이제 국회법 개정을 계류 중인데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입법화 될지는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뭐 있는데 할 분야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여기서는 입법조사처가 있고 예산과 관련된 분야는 예산정책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국회 입법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거나 이러면 가끔 이게 법안 발의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말씀하신 대로 뭐 보좌관들을 통해서나 뭐 기타 다른 걸 통해서 저희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입법조사처가 그런 기관이라는 걸 또 이제 오늘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가장 활용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을 여기 창립 기념일 때 우수의원으로 초청도 하는데 그래서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처장님 명의로 이렇게 더 이제 권위가 높게 여기서 선정은 하지만은 국회의장 명의로 의장 명의로 주고 주기는 내가 주는 건데 이제 의장 명의로 이렇게 주는 건데 재밌는 게 이번에 여당 의원 2명 또 공정하게 야당 의원 2명 했는데 탈북에서 왔던 태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양반 요새 지난번 선거운동에서 뭐 랩하고 무슨 뭐 다양한 거 했었는데 가장 상을 받자마자 여기저기 선전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양반 여기 한국 사회에 상당히 순발되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배님 그 경력을 보니까 그 정치학 박사로서 그 크고 작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앵커, 교수, 그리고 뭐 정치학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 그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셨던데 하시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겠지만 뭐 가장 힘드시거나 어려운 점들이 힘들고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방송을 근래에는 가장 오랫동안 했으니까 10여 년 동안 했으니까 학교에서 있다가 내가 서울대 연구원에서부터 해가지고 가톨릭 대학 있을 때까지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내가 국가인권위원을 했어요. 당시 비상임위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내가 젊은 사람이어가지고 모든 특위에 다 위원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인데 일주일에 3, 4일 나갔어요. 상임위원 각각 분야별로 나가도 했었는데 그때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죠.
대부분이 이제 법률가들이 그 위원들이었는데 나 같은 정치학자가 좀 드물게 있었고 나머지 한 두세 명 정도가 이제 그 시민활동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입법과 관련된 분야니까 비슷한 분야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나는 물론 이제 정치 또 선거 정당 우회를 전공하는 쪽이니까 여기서 핵심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회 상임위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네. 과학 분야, 무슨 보건복지 분야, 노동 분야, 네. 경제 뭐 다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다양한 분야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방송 진행하면서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돼요. 정책 토론하면 모든 정책에 관한 토론을 맞습니다. 다르니까 네. 그 정책 토론을 내가 국회 정책 토론도 진행을 한 4, 5년 했었고 KTV 정부에서는 거기 정책 토론하는 것도 내가 진행을 하고 해서 내 전공하는 분야는 정치, 선거, 정당 이런 쪽이지만 그냥 정책 다루는 이쪽에 딱 오히려 적임이 아닐까. 그래서 날 이쪽으로 지금 발탁했던 배경도 좀 거기에 있죠. 그동안엔 되게 뭐 이제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다가 왔었는데 나는 뭐 정치적인 역할하고 상관없이 여기 오게 된 특별하게 오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특별히 여기까지 오시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고? 여기 자체는 없었고요. 간혹 이제 내가 국회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흔히 그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국회의원을 하시지 왜 그러냐. 저는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정치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기관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방송을 진행을 할 때는 위원들을 향해서 반 정도, 아주 갑은 아니었지만은 반 정도 갑의 위치에서 공세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내가 지원기구의 기관장이다 보니까 거꾸로 반 정도 우리의 위치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봐야겠지.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네요. 사실 뭐 정치, 법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어렵고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뭐 깊이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뭐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뭐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은 게 있을까요? 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뭐 법안 발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안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새로운 부분들이 또 뭘 추진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뭘 추진하고 있다든가. 그거는 국회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과된 법안, 계류되어 있는 법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찾아보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제목만 안다면은 요즘에 뭐 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은 뭐 수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참관도 뭐 제약이 아직 있을 건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참여해도 되겠고 여기도 과거에 요즘도 뭐 있다고 봐야겠죠. RA라고 뭐 이제 보조원으로서 한 뭐 1년 가까이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래 분야는 뭐 다양하니까 정치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겠다시피 크게는 여기가 기획 파트, 정치 파트, 사회 파트, 경제 파트 다 있으니까 해당되는 쪽에서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들이 또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된다고 놀리는데 법사 팀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법률과 관련된 일도 있으니까 금융 쪽도 이제 금융과 관련된 또 그쪽 분야 전문가들 더불어서 입법하고 관련된 사안이니까 변호사로서 금융과 관련된 쪽 일을 하면 당연히 그 관련된 입법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겠지. 지금 내가 예를 들었던 금융 쪽의 여기 조사관들은 이따가 밖으로 종종 나가는 경우에 다른 기관으로 법률 전문가에다가 금융 전문가에 국회 입법까지 해봤기 때문에 요새 알만한 큰 그런 IT 기업들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그랬지. 왜냐면 그쪽들은 자기들 입법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로비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입법과 관련된 사안들이니까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는 기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장도
여기 자문 같은 거 구성할 때도 외부 자문기관들이 서로 도움을 받는 기관이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로비 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 자문기관 구성할 때 조심하라고. 네. 혹시 회장님? 저희가 원래는 이제 뭐 모임이나 단체에서 금기하는 게 이제 정치 또 하나는 뭐 종교 정도. 그런데 우리 선배님도 이제 하시는 일이 정치 쪽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하시면 얘기를 하면은 몇 점 정도 어떻게 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내일도 이제 민주주의 관련 질문인데 이명박 교수가 내일이 이제 나와서 하는 건데 당장에 관한 것은 이제 자칫 그렇죠. 정파적인 논쟁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기관장 맡기 이전에도 정치 평론 많이 할 때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카메라를 끄고 우리 쌤 있을 때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꼭 술 먹다 보면은 나중에 또 정치 얘기 빠지죠. 가장 좋은 안주거리가 또 정치 얘기다 보니까. 그럴 때쯤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이쪽 분야의 문외한이다. 민초다. 이렇게 꺼내놓고 나서 정치 얘기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주변에. 저는 뭐 평상시 다른 자리에 가서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나한테 붙잡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평상시 뭐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종종 물어봐도 별로 그냥 답을 안 하는 쪽이에요. 누구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얘기 줄 수 있냐 하던데.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뷰가 지금 뭐 계속 진행되면서 시간이 좀 가고 있긴 한데 혹시 뭐 선배님 뭐 주제를 바꿔서 지금 이 위치에 계시긴 하지만 혹시 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만 학창 시절에 뭐 기억나거나 고향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좀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다녔으니까요. 네. 알다시피 대덕에서는 운동은 뭐 맨날 배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말 때인가 그때 처음 농구 때가 들어왔어요. 농구대가 중학교 운동장에. 그때 농구를 지금 은퇴하고 청관산 밑에 있는 문종민 선생이랑 나랑 이제 초등학교 나보다 1년 3배고 중학교는 나랑 동기인데 같이 농구 맨날 하고 그랬었지. 광주 재경 향회장도 하고 했었는데 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퇴직해가지고 광주 최고. 다가 지금 광주에 사는데 연동 옛날 집에다가 집 지어놓고 글 쓴다고 주말에 내려있다 요즘 거의 가 있던데 술 마시러 거기 다니는 것 같더라고. 어젠가 그젠가도 술 마시는 사진들 동영상을 올려놓고 했던데 그래서 그때 주로 쉬는 시간이면은 여러 명 배우고 네트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평행봉 갈라놓고 양쪽에서 2명씩 이렇게 배우고 했다는 기억이 나고 그랬었지 당시. 지금은 뭐 학생 수가 많이 줄었겠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다닐 때만 해도 한 6개 반에 각 학년 6개 반이니까 360명 한 학년에요.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장군 전체 인구도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집이 도청이니까 도청에서 국민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도청에서 신월로 이어지는 들판을 지나가야 되니까 겨울철에 찬바람 많이 불고 춥고 중간쯤 가다가 전신주 하나가 있었는데 전신주에 이제 가다가 이제 바람도 맞고 귀 안 시리게 조금 잠시 쉬었다 가고 있었는데 언제 가서 보니까 그 전신주가 이만큼 하더라고요. 잠깐 쉬었던 그 전신주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만큼 커야 적어도 이제 가리고 거기서 이제 기대서 있을 만했는데 나중에 그 나중에 콘크리트 전신주가 나왔지 옛날엔 전부 그 나만 거에 칠해서 있었는데 그 이만큼 한 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 녹이고 잠깐 있다가 가고 그랬었지. 그때 당시에는 버스를 탄다는 거는 전혀 없었나요? 버스 뭐 도청 이런 데는 버스를 당연히 안 탔고 실리 영암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버스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하고. 근데 도청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그래도 꽤 중학교까지 마찬가지. 중학교도 그렇고. 도청에서는 버스 타는 사람은 없었고 네. 버스 타는 생각은 실리라든가 그 이상 정도에서 네. 엉암. 회진 이런 데서 그때는 회진이 네. 예, 다 회진 덕도 이런 데 이쪽으로 다닐 때였으니까. 그런데 간혹 버스 안 타고 이제 걸어서 가기도 했지. 네. 그 먼 데까지. 네. 공항 신장 높기를. 공항 거기까지. 여름철에 해가 좀 길 때는 내가 도청이니까 우리 집에서 놀다가 좀 이제 친구들이 실리 이런 데 가기도 하고 그랬었지. 언젠가 중학교 때 그 소풍을 마량 그 까막선 바라보는 그 묘 있는 동산으로 간 적이 있어. 마량까지. 마량까지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중학교 때였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까막섬 있는 마량까지. 네, 까막섬. 네. 어우. 도착하면 점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점심 먹고 노래 한 번씩 부르고 보물찾기나 상품 나눠주고 다시 걸어서 오고 어른들도 거기서 대덕에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인데 거기가 꽤 마량까지는 처음 들어보네. 거기도 걸어간 적 있었고 중학교 때 한 번 저기 그 대리 바닷가 쪽으로 간 적도 있어. 그것도 걸어갔지 버스 안 타고. 가장 쉽게 간단하게 걸어가는 것은 청간순장도였겠고.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도 거기 걸어가는 못 가지. 너무 기억나네요. 제가 최근에 시골 갔다 왔는데 길이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저는 집은 어딘데? 저는 분토입니다. 분토? 네. 그래서 저희 아주 시골 산골이라서 분토 종점입니다. 버스 종점. 옛날에 도청 뒷산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어. 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긴 있죠. 도청 시골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지. 지금은 내동 쪽으로 넘어가겠지. 잠깐만, 지금 사회자가 우리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고 선배님은 질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습관적으로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쪽으로 넘어갔었다라는 얘기만 옆에 들었었고, 저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네. 우리 사무국장님이 옛날 얘기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옛날 얘기하니까 웃음이 계속 이제 피어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선배님 짧은 인터뷰였지만 오늘 인터뷰 소감 간단하게 동분들께 말씀을. 첫 번째 반가웠고, 내가 이런 모양으로 된 그 조명으로 하는 것, 밖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저런 거 하거나 가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처음 봤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전자 쪽 한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반갑고, 사실 이렇게 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식당에 가서도 찍고 얘기하면서 하고 여러 가지 제약상 오늘 시간으로 봐서 저녁 되는 거니까 끝나고 소주 한잔 해도 딱 좋은데 요즘 이제 내가 사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침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들 이번 일주일 동안 회식 모임 금지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러네. 필수 불가하게 하더라도 절대 음료는 안 된다는 공식 지침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소주도 안 마시면서 저녁에 뭐 마시겠어, 뭐 먹겠어. 그러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때 자리를 한 번 더 갖는 것도. 금방 또 이게 또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먼저는 5인까지, 그러니까 4명까지 식사하는 것이 또 조만간 풀리겠지 했는데, 당분간은 오히려 더 지금 강력하게 마지막, 지금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시기여서. 금방 좋아지겠지. 아무튼 선배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시간까지 빼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기자기한 얘기는 별로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크루징 하기 전에, 저기, 조사처장님 하면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급은 여기서는 이제 차관급이시죠. 아까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차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국회까지 아까 소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국회까지 와서 이 차관실에서 인터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이게 와서 이제 선배님 뵙고 집무실도 보고 이 규모도 보고 하니까 사실 왠지 제가 더
어깨가 더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선배님이 이런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좀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 직제에서 그냥 이제 장관 밑에 그 차관보다는 이게 차관급이지만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훨씬 더 예. 이제 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해야 될 일들이 좀 훨씬 많다고 봐야겠지. 네, 일단 인터뷰는 오늘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되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내가 오랫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네. 재밌게 되려면은 인터뷰 상대가 이제 재밌어야 되긴 하지만은 예, 예. 질문 진행자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 이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순서를 교과서적으로 질문을 해오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네. 네. 그냥 재밌게 준비를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참 뭐 편하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내가 하나만 추가로 이제 그동안에 방송해왔던 이제 에피소드 네.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예. 방송에서 서로 상당히 강하게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네, 네. 우리 패널들이 네, 이렇게 싸우는 예. 사람들 있었는데 예. 내가 진행한 프로에서 싸워가지고 판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3케이스가 있었어. 그럼 방송 불가가 됐습니까? 아니 방송 중에는 그대로 싸운 거고 이제 둘이 더 이상 나는 저 사람하고 못하겠다. 네네. 이런 스타일을 못하겠다 해서 깨진 경우가 3번 있었는데 네. 가장 이제 근래에 했던 것이 국회 방송 진행에서 내가 그 뉴스 진행할 때 뒷코너에가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색다른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이 전직 의원들이 토론하는 코너였는데 전직 의원 둘이서 여성이었어 둘 다. 몇 건의 아주 유명한 거의 지지 않는 의원이 있어. 누구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 의원하고 또 야권의 전직 의원하고 둘이 붙었는데 최강자끼리 붙어가지고 국회 방송에서 유튜브로 10만이 넘게 나올 정도예요. 10만 뷰. 국회 방송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금요일 날 방송인데 월요일 날쯤 가서 보면은 유튜브로 10만이 넘는 것들도 종종 나오죠.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니까 내가 이름을 하지 않겠는데 딱 끝나고 얘기해 줄게. 누구 이름으로 예,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네. 그게 맞짱 토론이었는데 막장 토론인가 맞짱 토론인가 하고 뭐 난리 나는 것들이 있어. 그래갖고 당사자가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해서 좀 고고하게 방송해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거칠게 돼버려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만두려고 한다고 모 젊은 국회의원은 내가 라디오 진행에서 고정편을 했던 지금 젊은 국회의원 내 친구 있어. 됐는데 그만두긴 배경이 일요일 날 싸우고 가면은 수요일 날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려갖고 일이 안 되면 더 이상 방송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여성 전직 국회의원은 이거 끝나면 이따 가기 전에 내가 얘기해 줄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좀 편하게 앞으로는 좀 인터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근데 예컨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진짜 가장 재밌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 중에 누가 제일 괜찮았다고 보입니까? 이런 거. 네네네네. 너무 저희가 그냥 사무적인 거. 여기는 뭐 하시는 곳입니까? 어떻게 커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인터뷰 너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고요. 네. 또 우리 향후 동문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